안녕하십니까, 김영재입니다. 오늘은 CPI 쪽 잠깐 살펴보고요. 국채 발행 쪽이 갈수록 좀 부담이 확산이 돼서 자산시장 전체적으로 좀 부담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칫 잘못하다 보면은 시장이 많이 좀 안 좋아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통계국의 CPI 쪽 자료 나온 거, 어제 나온 거 한번 간단히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전달에는 전년 대비 3%, 이번 달에 3.2%, 예상치가 3.3이었는데 그거보다 좋아졌다 이 얘기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게 3.2가 전체고 코어 쪽을 보면은 4.7% 나왔다. 그리고 코어 중에서 상품 쪽은 좀 낮고 서비스 쪽이 아직도 높은 그런 모습 6% 정도 기록하고 있죠.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이 쉘터, 임대료가 뭐 7.7%나 차지하고 운송 쪽이 9%. 그리고 이제 이 큰 항목들이 이렇게 있는데 메디컬 케어는 좀 내려간 모습. 그래서 그 임대료 쪽이 이렇게 7.7% 차지하고 있고 이게 좀 선행하는 그 계약 관련된 그런 지표들은 좀 이미 좀 꺾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걸 제외하고 나면은 실제로 더 좀 안정이 된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정책은 어느 정도 이제 금리 정책은 인상을 종료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더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제 시장 흐름을 다시 이제 좀 살펴보면은요. CPI 쪽 지표가 나왔을 때는 요 9시 전후로 해가지고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올랐습니다. 맨 위에 있는 게 10년물 미국 국채고요. 그 아래쪽 두 번째가 있는 게 독일의 10년물 국채, 그리고 세 번째가 나스닥 선물, 그리고 네 번째가 달러 인덱스. 뭐 다 이렇게 반등을 하는 그런 듯한 모습. 이렇게 모두 다 동반해서 강세를 보이는 경우는 사실 좀 흔치가 않은데 그렇게 나타났고요. 그리고 이 두 번째 빨간 박스는 그 국채 입찰이 이제 진행되는 그 시간대입니다. 그것이 지난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이 10년물 국채가 미국이나 독일이나 모두 다 급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요.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같이 내리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건 이 달러 인덱스가 그때부터 상승을 했다라는 것이죠. 국채하고 주가가 같이 움직였다. 상승할 때 같이 움직이고 하락도 같이 하고 그리고 또 미국하고 유로 채권이 동반해서 움직였다. 그렇다면은 이게 미국 쪽의 단기 수급으로만 움직였다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글로벌 국채 시장이 어떤 동행할 만한 그런 이유가 있는 것인데 이 달러 강세하고 연결시켜서 본다라고 한다면 글로벌 유동성이 이제 위축 국면이 미국을 넘어서 점차 확대되고 있는 그런 양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이 달러 흐름만 나타나지 않았어도 이렇게 크게 좀 부담스럽지는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이 달러 흐름이 약간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단중 장기 금리가 그동안엔 좀 의미가 있게 움직였어요. 이건 미국 겁니다. 그래서 1개월짜리는 위에 빨간색 선인데 이것이 이제 시장 수급하고 뭐 안정이 되어 있는가 이걸 좀 뜻하는 그런 흐름이었고 그 아래 이제 푸른색 선의 2년물은 기준금리가 어떻게 이제 나타날 것인가 그거하고 연동해서 좀 해석이 되었었거든요. 그리고 10년물은 시장의 심리를 나타내는 그러니까 이게 기준금리 대비 좀 많이 가격이 상승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심리가 어느 정도를 나타내고 있는가 그것을 좀 뜻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약간 이제 좀 상이하게 흘러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뭐 이 역시 마찬가지로 다 상승을 하는 그러니까 채권 자체가 국채 자체가 단기, 중기, 장기 모조리 다 좀 안 좋은 흐름으로 좀 진행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이제 앞에 부분은 이 과거에 올해 연초부터 이렇게 좀 본 건데 이 부채한도 협상 타결 이후만으로 이렇게 좀 잘라서 보니까 더 좀 확실하게 안 좋아지고 있는 현상이 그 6월 7일을 기준으로 좀 뽑아봤습니다. 왜냐하면은 부채한도 협상이 타결된 다음에 단기 안정의 이제 바닥을 만든 게 6월 7일 정도에서 이제 바닥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금리의 바닥이니까 가격은 제일 좋았던 그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이후로 단기물도 중기물도
장기물도 다 안 좋은 추세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등락, 짧게 봤을 땐 등락이 좀 엇갈리고 해서 시장 상황을 우리가 좀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좀 중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한 달을 지나는 그 시간 동안 계속 안 좋은 방향으로 좀 악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급이 안 좋은 것도 그렇고 그렇다고 또 뭐 기준금리 전망이 긍정적으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가격 부담이 계속 유지가 되면서 시세가 좀 무너지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데 있어서 8월 국채 공급 일정도 다시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어제 30년물 이것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3년물, 10년물은 좀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30년물 230억 불 이거는 결과가 좀 많이 안 좋았습니다. 특히나 외국인 지분율 쪽에서 7월보다도 많이 안 좋고 더군다나 4월부터 6월 사이보다는 많이 안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이때는 그 부채 한도 협상이 있었기 때문에 안 좋아야 되는데 수치가 왜 이렇게 확 좋으냐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실 수도 있을 텐데 그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그 시기에 이게 발행이 다 됐기 때문에 부채 한도 협상으로 인해서 국채 시장이 혼란스러웠던 그 영향을 안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쨌든 이때보다도 안 좋고 이때보다도 안 좋고 계속 추세가 좀 긍정적으로 이렇게 변화되던 그 상황에서 다 비교를 해봐도 30년물은 그 어느 때하고 비교를 해봐도 안 좋은 결과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결국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이 해외 쪽 시장이요. 독일도 내리고 미국도 내리고 국채 쪽이요. 이거는 결국 어제 30년물 국채가 좀 외국인 지분율이 떨어졌다라는 것은 단순히 미국 쪽으로만 외국인 지분이 좀 덜 들어왔다 이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글로벌 유동성 쪽에서 국채 쪽으로 들어가는 그 자금이 위축되고 있다. 이 얘기가 좀 타당성 있게 설득력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전반부 일정은 마무리가 됐는데 전반부 일정은 사실 만기되는 물량이 840억 불이었고 추가된 거는 얼마 안 돼요. 180억 불밖에 안 돼요. 근데 후반부는 만기가 이제 1040억 불이고 추가되는 게 670억 불이나 돼요. FRN, 팁스, 2년, 5년, 7년, 20년물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추가되는 양이 이렇게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앞에서 180억 불밖에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좀 부담이 늘어나는 후반부 쪽에서 그러니까 전반부에 이 세 개 중에서 후반 쪽에 속했었던 그 경우에서 이제 좀 부담이 증가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데 그보다 금액이 많이 증가하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노트와그 본드가 3분기 증액되는 그 양이 1780억 불이고 빌 같은 경우 3분기 증액 금액이 전체 금액 중에 한 83%를 차지하는 8290억 불을 차지하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금액 위에 있는 것은 노트와그 본드만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건데 이 빌 같은 경우 이거보다 지금 많이 증가되는 거의 한 4배 정도를 더 이제 소화해야 되는 빌 같은 경우가 계속 발행이 될 거란 말입니다. 이번 주는 마감이 됐지만 다음 주 14일부터 또 시작이 돼요. 빌은요.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노트나 본드도 부담이지만 빌 같은 경우가 계속 압박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8월 국채시장 후반부가 더 좀 부담이 된다. 그리고 8월 지나서 뭐 9월은 좀 나아지는가 이렇게 봤을 때는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향후에 이 국채시장 쪽에서 어떤 페드나 재무부 쪽에서 어떤 대응 방안이 나타날 수 있는가 그것이 좀 관심이 간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잭슨홀도 관심이 가는 것이고요. 일정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왼쪽에 8월이고요. 오른쪽에 이제 9월이거든요. 제가 이 붉은색으로 표시했었던 거 옛날에는 이 표가 이제 오른쪽에 있었죠. 왼쪽에 있었던 8월이요. 근데 이때 표시했었던 게 이게 잭슨홀 미팅이고요. 그리고 이 푸른색으로 표시한 게 이제 국채 발행 일정들입니다. 그러니까 21일, 23일, 24일 이렇게 딱 이렇게 이 잭슨홀을 미팅을 가운데다 두고 이렇게 일정들이 빡빡해요. 그러니까 뭐 다음 주에 잠깐 쉰다라고는 하지만 여기 이제 빌이 잔뜩 발행이 될 테고 그 다음에는 빌하고 이게 다 겹쳐서 발행이 될 거예요. 그리고 잭슨홀 미팅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 잭슨홀 미팅이 이 중간에 있어서 어떤
뭐 교통 정리를 하건 호재성 재료를 나타낼지 아니면 악재성 재료를 내보내면 뭐 이제 그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9월 달에는 바로 또 이 3년, 10년, 30년 이 메인 이벤트가 국채 발행이 여기 일정으로 잡혀 있어요. 이거 지난 다음에 한 일주일 쉬고요. 그리고 FOMC 회의가 19, 20으로 일정이 있기 때문에 블랙아웃 기간이 또 찾아오는 것이죠. 이 회색 기간요. 그래서 일정이 이제 여기서 일단락이 되고 다음 주에도 좀 부담이 약간씩 되고 있지만 21일부터는 부담이 또 커진다는 거죠. 그리고 잭슨 홀과 FOMC 회의에서 어떤 식으로 결론을 낼지가 그래서 더 관심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채 발행 일정이 이렇게 띄엄띄엄 있지만 금액상으로 보면은 굉장히 커지는 그런 양상이고 여기 표시는 안 한 비일 같은 경우는 거의 매일같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한다면 시장이 상당한 부담에 지금 노출되고 있다라는 점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채권 쪽은 국채 쪽은 제가 계속 보수적 최소한 잭슨홀까지 보수적으로 이렇게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일단 이거 확인한 다음에 어떤 전략을 세우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계속 보수적인 전략은 계속 가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고 잭슨홀 미팅 이쪽 좀 살펴볼게요. 이 제목이 이제 아까 여기서 제가 잠깐 이렇게 주제 표시했듯이 글로벌 경제의 구조적 변화 뭐 이렇게 좀 거창하잖아요. 그리고 이 FOMC 회의 때 이 Summary of Economic Projection 이게 나오기 때문에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덧플롯 이것도 나타나듯이 이거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분기점이 여기 한번 이렇게 작용할 거다. 이 말씀 요걸 빼뜨렸네요. 그리고 다시 잭슨홀로 갑니다. 그래서 이런 거창한 이런 제목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를 이제 좀 이렇게 국채 쪽을 비롯해서 금리나 정책금리나 이 글로벌 정책금리가 좀 이렇게 공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잭슨홀 미팅이 그래서 더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들 모이니까요. 그래서 어제 나타났었던 이런 이제 같이 무너지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페드나 ECB나 뭐 BOJ나 BOE나 뭐 이 메인 은행들 이분들이 또 이렇게 공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인지 관심이 간다라는 것이죠. 과거에 어떤 그런 주제들이 있었냐면은 2020년에 우리가 이 평균 목표 물가 관리제 이렇게 나왔었던 거 기억하시죠? 팬데믹 이후에요. 그때도 이 좀 거창했어요, 제목이. 모니터리 폴리시에 대한 뭐 정의, 뭐 이렇게 내비게이팅 더 디케이드 뭐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지금도 좀 상대적으로 좀 거창해 보여요. 뭔가가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잭슨홀 미팅을 좀 기다리면서 기대도 해보고 만약에 기대했는데 뭐 제대로 안 나오면은 아까 일정상으로 놓고 보듯이 진짜 안 좋은 시작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관심이 간다. 점차 이 상황 때문에 관심이 가는 그런 타이밍이 돼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포인트 정리해 보겠습니다. 국채 공급이 미국에서 공급이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이제 미국의 문제에서 최소한 유럽까지 넘어갔어요. 글로벌 이슈로 확산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수급하고 이 정책금리의 불확실성 계속 이 페드 인사들이 나와서 이제 상반된 얘기하면서 불확실성 키우고 있는데 거의 이제 그 국채 가격이 이제 작년 10월 저점, 10월에서 11월 저점 거기까지 이제 근접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크리티컬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 이 점을 감안한다면은 또 여기서도 이제 잭슨홀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글로벌 중앙은행에서 이제 다들 한마디씩 이제 계속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좀 몇 마디 더 이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 또 잭슨홀로 이어지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이 크리티컬 국면에서 어떻게 정책이 시장을 살릴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시장을 밀어낼 것인지 굉장히 관심이 가는 게 다음 주부터 또 이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수적인 관점은 조금 더 이어가자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